지상권의 뜻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징받고 취득을 보고 있는데 취득 중에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봐야 된다. 법정지상권. 민법에 있는 거 두 개. 305조와 366조. 한 장을 넘기면 96페이지에 표가 메뉴에 두 개가 있습니다. 305조와 366조. 네. 자, 그렇게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305조. 토지하고 건물이 있고요. 소유자가 동일해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줘요. 갑이. 그럼 이 갑은 건물 소유자죠. 앤드 전세권 설정자가 됩니다. 얘는 전세권자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요, 갑이요, 땅만 팔아요. 땅만. 병을 뭐라고 하느냐? 대지의 특별승계인. 이렇게 돼요. 대지의 특별승계인.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얘가 법정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즉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305조 법정지상권입니다. 요건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조문에 정해져 있는 요건을 딱 갖췄을 때만 305조가 적용되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게 305조입니다. 그 다음에 366조는요. 일단 시작은 똑같죠.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땅이나 건물 또는 둘 다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요. 그 저당권이 실행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지상권이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앤드 토지 소유자와 동일해야만 366조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고요. 요거와 관련된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366조. 305조는 거의 없어요. 저런 상황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판례도 없어요. 다툼도 없고. 366조는 우리 뭐 부동산 담보대출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366조는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그 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에게 속할 때 토지 또는 건물 한쪽 또는 양쪽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이 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 그때 건물 소유자가 뭘 취득하게 된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요건이 뭐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 상태에서 건물을 팔아. 갑이 병한테. 건물을 팔아. 그리고 나서 땅이 경매가 돼. 그럼 얘가 법정상권을 취득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취득할까요, 안 할까요? 취득하겠죠. 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가 동일. 저당권 실행 당시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설정 당시에만 동일하면 돼. 그러니까 저당권이 실행될 때는 갑소유 땅, 병소유 건물이었죠. 상관없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했기 때문에 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거기 주의에 있죠. 갑소유 땅과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팔린 다음에 땅이 경매된 경우 병은 법정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관련 판례 동그라미 1번. 나대지라고 돼 있어요. 나대지.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땅이죠. 여기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져.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 실행이 돼.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건축된 경우 법정사건은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이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건물이 건축 중이었단 말이지. 건물이. 그럼 이 저당권자는 이 땅을 나대지로 평가해서 돈을 빌려주질 않고 대지로 평가해서 돈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즉 건물이 있다는 걸 전제로 돈을 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나중에 건물이 완공이 됐다,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그럼 이 완공된 건물에 대한 법정사건이 인정되겠지요. 예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구별합니다. 자, 3번.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저당권 설정, 그리고 건물이 철거 후 신축, 후에 땅이 팔려. 이렇게. 그럼 저 신축한 건물에 대한 법정사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말이죠. 왜? 다시 한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소유자가 동일했죠? 그럼 법정사건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저당권 설정 당시 그 건물이 계속 존속할 것. 이건 요건이? 아니야. 그건 제가 요건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3번. 신축한 건물에 대한 법정사건은 인정이 된다 말이죠. 다만 이 지상권의 범위는 신축 건물을 가지고 범위를 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구건물을 기준으로 지상권의 범위를 정해줘야 될 겁니다. 그게 3번이 됩니다. 반면에 4번.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그리고 저당권이 여기도 설정이 되고 여기도 설정이 돼. 저당권이. 토지에도 설정이 되고 건물에도 설정이 되는데 이 저당권자가 동일인이야. 요거를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무슨 저당? 공동저당. 즉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어. 을이. 근데 을이 땅만 뿐만 아니라 건물도 저당권을 잡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을이 10억을 빌려줬어. 땅값이 9억밖에 안 돼. 그럼 땅만 갖고는 회수 못 하잖아요. 다행히 건물이 6억짜리야. 그럼 땅 건물을 다 잡으면 10억 회수할 수 있잖아. 이런 걸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돼. 자, 여기서 건물이 철거되는 순간 건물 저당권은 사라지죠. 그죠? 그러면 나대지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죠. 그리고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 이때는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4번. 3번하고 4번을 구별해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상권 문제를 나는 맞추고 싶어. 특히 법정상권 문제가 나오면 나는 꼭 맞추고 싶어. 라는 분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는 법정상권 혹시 나오면 찍을래 하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법정사건 문제가 뭐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자, 그래서 그 관련 판례 1번, 3번, 4번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밑에 반가를 한번은 나중에 뒤에 가서 볼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지상권 취득 원인 중에서 법률 규정에 한 취득 원인, 그 중에서도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305조와 360조 법정상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366조 법정상권 관련해서 체크해드린 거 판례, 그거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존속기간이 나왔죠.
존속기간은 쉽게 생각하면 계약기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갱신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시험범위에 존속기간 및 갱신이 5군데 나옵니다. 존속기간 및 갱신이 지상권, 전세권, 민법상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이렇게 5군데에 존속기한 및 갱신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 5개 모두 다 남의 물건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물권 또는 계약 관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남의 물건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과 기간이 끝났을 때 재계약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당연히 기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겠죠. 갱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계약 자유 원칙이니까. 다만 우리 민법이 그 권리나 계약의 특성에 맞게 존속기간이나 갱신을 규제하고 있어요. 규제. 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그거를 비교해갖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5군데를. 이게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자, 어쨌든 5군데에서 존속기간 및 갱신이 나오고, 이게 내용이 다 다르니까 앞으로 그 5가지를 구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다지고, 그리고 들으시면 돼요. 자, 먼저 존속기한은 민법에 크게 2가지 형태로 규제를 합니다. 하나가 최장 존속기한이고 또 하나가 최단 존속기한. 2종류 형태의 존속기한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최장은 몇 년 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약기간을 니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1년이고 2년이고. 그런데 이거는 넘지 마. 이게 최장기간입니다.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예컨대 전세권의 존속기한은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전세권 계약을 할 때 그 기간을 뭐 7년, 5년, 7년 되는데 12년 안 돼. 넘으면 단축합니다. 요걸 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넘으면 요만큼으로 단축시켜버립니다. 그게 최장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에요. 반면에 최단은 몇 년보다 단축 못한다. 짧게 못한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지상권. 그 중에서도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은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니들이 계약기간을 정할 때 30년 이상으로 정해라 말이에요. 만약에 20년으로 정했어 30년으로 연장시켜버립니다. 그게 최단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최장은 기간을 제한하는 의미고요. 통제, 최단은 보장하는 의미예요. 최단 존속기간은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적어도 요 정도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최단기간이 됩니다. 이렇게 존속기간은 2종류가 있다. 최단 존속기간과 최장 존속기간. 그러면 지상권에는 뭐가 규정이 되어 있을까? 최장은 규정이 없고 최단만 규정해놨대요. 최장은 규정이 없고 최단만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게 280조, 281조죠. 이렇게 돼 있죠? 280조이랑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한한 경우 그 기간은 다음의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요거보다 짧게 못한다. 이항, 요거보다 짧으면 연장한다. 그리고 그 기간이 세계 30년, 15년, 5년. 구별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 견고한 건물 수목 30년, 1호 2회의 건물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주차타워 5년. 이렇게 30년, 15년, 5년 이상으로 해라. 그 280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안 정해. 그럼 어떻게 할까? 2가지. 기간을 안 정했는데 첫째, 지상물은 정했어. 수목, 주차타워 이렇게. 그럼 그 지상물의 구조와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기간이 된다. 281조 1항. 만약에
존속기간도 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도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15년. 이렇게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280조와 281조의 내용입니다. 가운데 낑겨 있는 거 반가로 2번 최장기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의 지상권까지 인정하고 있는 게 판례입니다. 됐죠? 이렇게 존속기간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 갱신. 민법에 3가지 방법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갱신하는 약정갱신. 이건 뭐 굳이 법에서 규정 안 해도 되죠. 지들이 합의로 갱신한다는데. 그죠? 합의 갱신은 쉽게 말하면 당사자가 재계약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갱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라고도 합니다. 3번째가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그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가면 하나가 더 있어요.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라고 아주 독특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없고요. 이런 갱신 요건이. 어젠가 그제도 기사를 뉴스를 보니까 전세권 갱신 청구권이라고 기자가 설명을 하던데. 예? 전세권 갱신 청구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자 공부 안 한 사람이죠.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 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갱신 요건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어쨌든 이렇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민법에 있는 거 3가지가 있는데 지상권은 약정갱신은 당연히 할 수 있고 법정갱신은 없고 이게 있더라. 283조 갱신의 간접적 강제.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물이 현존해. 을소유 건물이. 그런데 이 지상권에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지상권이 소멸해. 우리 지난번에 187조를 할 때요.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의 소멸.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약정했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는 순간 지상권을 소멸합니다. 그런데 지상물이 있어. 그럼 지상권자는 갱신하고 싶겠지요. 그죠? 아닌가? 철거하고 토지 반환하고 나가고 싶을까? 갱신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을 청구해. 이때 갑이 오케이 하면 이걸로 가겠죠. 그죠? 을이 갱신을 청구했을 때 갑이 오케이 하면 약정갱신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거절을 해. 얘가 갱신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을은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사라 말이지. 건물 사라. 그리고 요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거절 못한다. 사라 그러면 사야 된단 말이죠. 건물을. 그러니까 요 283조는 지상권의 갱신을 심리적으로 강요하는 수단. 그죠? 우리 갱신 청구했을 때 갑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예? 거절하면 사야 되고 무조건. 오케이 하면 다시 30년 동안 자기 땅을 쓰지도 못하고. 토지 소유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겠죠. 이렇게 283조입니다.
정확하게 숙지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거를 토지 임대차 가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토지 임대차 가서. 자, 97페이지에 보면 밑에 갱신 조문이 있고 284조가 약정갱신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 역시 최단 기간을 지켜라. 그리고 283조가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입니다. 자, 283조는요. 조문 자체는 그냥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걸 좁게 해석해서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만 이렇게 해석합니다. 조문 자체는 그냥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가로가 있죠. 존속기간 제가 써는 거예요. 판례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문은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만 283조를 적용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물이 현존한 때 갱신 청구할 수 있고 2항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갱신 조문 정확하게 숙지. 이걸 그때그때 정확하게 숙지해놔야 나중에 뒤에 뭐 전세권 나오고 임대차 나오고 그럴 때 안 헷갈린단 말이죠. 어설프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하면 굉장히 헷갈려집니다.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네. 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지상권의 효력이 나왔습니다. 지상권으로 뭐 할 수 있는가의 문제죠. 가장 기물이 되는 효력이 뭐예요? 타인 토지 사용 수익권. 그죠? 사용 수익. 또 남의 땅 사용하다가 중간에 옆 토지 소유자하고 충돌할 수 있죠. 상린관계 적용될 거예요. 물권이니까 침해되면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효력이 되는 거예요. 양가를 번 토지 사용권 이렇게 되죠. 자, 이때 토지 소유자는 예를 들어서 을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갖고 있을 때 갑은 이 땅을 건물을 짓기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될까요? 아니죠. 땅 다지기 이런 거 을이 다 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용익물권자들은 용익물권자 스스로 목적물 현상 유지를 해야 돼요. 반면에 설정자는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을의 지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이런 걸 소극적 인용의무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반가로 2번에 있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상권 처분이 나왔죠. 자, 을은 지상권자 을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땅을 존속기간 내에 임대할 수도 있고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그래서 금지특약은 무효다예요. 이게 판례입니다. 지상권 거기 보면 지상권 양도 담보 제공 토지 임대가 있죠.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금지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지상권 양도 담보 제공 임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꼭 기억하세요. 금지특약 무효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규정은 없지만 을은 당연히 건물, 지상물 양도할 수 있죠. 그죠?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임대도 할 수 있겠죠. 규정은 없지만 당연하죠. 이거는. 왜? 건물은 누구 소유니까? 을 소유니까. 을이 건물 팔고 건물 담보 제공하고 건물 임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 양도와 지상권 양도의 관계 아까 별개라 그랬죠. 그래서 을은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다만 3번의 두 번째 줄 반가라 3번의 두 번째 줄 지상물 양도 시 이 건물 양도할 때
특별한 사정, 뭐죠? 건물만 양도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지상물 양도 속에는 뭐도 포함된다. 지상권도 당연히 양도되는 것으로 포함이 된다. 그죠? 또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효력이 미친다.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거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조금 까다롭죠. 저당권 설정 말씀드렸고요. 치료지급 아까 유무상을 불문한다 그랬습니다. 단 치료지급 약정을 했을 때 치료지급을 약정을 하면 당연히 유상이 되겠죠? 문제가 생겼어요. 각과 을 사이에 지상권이 있고 치료지급을 약속했는데 이 상태에서 땅이 팔리거나 을이 지상권을 양도했어. 토지 신소유자, 지상권 양수인 얘네들도 유상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특약은 얘네 둘만 알고 있죠. 그렇잖아요. 제3자에게는 이 특약이 있다는 걸 몰라요. 따라서 이걸 등기까지 해야 제3자에게도 유상이 된다. 그게 단가로 1번 치료액, 치료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등기까지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지상권에 있어서 치료에 관하여 약정을 등기해야만 토지나 지상권을 양수한 자. 여기 보세요. 둘 사이에 지상권 치료지급 약정이 있어요. 이 약정은 등기까지 해야 토지 양수인 또는 지상권 양수인 등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얘네들한테는 뭐예요? 무상. 등기가 안 돼 있으면 토지 소유자나 신소유자나 지상권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무상의 지상권이 됩니다. 두 번째, 오른쪽. 약정한 지료가 세금 부과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너무 비싸지거나 너무 저렴해지면 갑당사자는 너무 저렴해졌다 증액을, 너무 비싸졌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지료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형성권이고요. 일방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증액 또는 지상권자가 감액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이의를 할 수는 있죠. 나 못 줘. 이렇게. 그럼 재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치료 증액이나 치료 감액 청구는 일방적인 거란 말이죠.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증액 청구하면 증액되고 감액 청구하면 감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구받은 사람 입장에서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 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야지. 그럼 판결이 나와. 증액 또는 감액 판결. 이때 언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이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청구 시부터 증감되는 거냐, 판결 확정 시부터 증감되는 거냐, 소급한단 말이죠.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청구 시에 소급하여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판결은 뭐예요? 법원이 증액하라, 감액하라가 아니라 증액 청구가 타당하다, 감액 청구가 타당하다, 이런 판결입니다. 기존의 청구가 옳다라는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소급할 수밖에 없죠. 그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증액 또는 감액 판결 시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는 청구 시에 소급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 3번. 약정한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첫째, 이 2년은 연속 2년뿐만 아니라 통산 2년을 포함하고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거. 요 경우 각과 을 사이에 치료지급 약정이 있었어. 그런데 얘가 갑한테 1년을 연체했어. 그리고 치료는 등기가 된 상태야. 그리고 병한테 넘어갔어.
그런데 또 1년을 연체했어. 합의 2년이죠. 이때 병이 소멸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지상권자의 2년 이상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결국 지상권 소멸 청구는요,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2년 분 이상을 받지 못해야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반가로 3번이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상권의 효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소멸이 나오죠. 지상권 소멸 사유 중에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 지금 말씀드린 거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 이렇게 돼요. 근데 이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얘가 이렇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지료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2년 이상 연체를 했네? 그럼 소멸 청구해요. 그럼 소멸하죠. 건물은 어떻게 돼요? 철거. 그죠? 지상권 소멸하고 건물은 철거해야 되잖아. 근데 을이 이거 또는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요 상태. 요 상태에서 얘가 2년을 연체해. 그럼 소멸 청구하겠죠. 예? 찬찬히. 요 상태에서 얘가 2년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소멸하죠. 건물은 어떻게 된다고? 철거해야죠. 그러면 을에게 돈 빌려준 얘 빌려준 돈 어디서 회수하냐 말이죠. 그죠? 담보물이 다 날라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 감 너는 통지를 해줘라 얘한테. 저당권자에 통지해라. 야, 을이 2년 이상 지료 연체해서 나 소멸시킬 거야. 병 너 다른 담보 빨리 확보해.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지상권을 소멸하도록.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저당권자는 뭐 해야 돼? 다른 담보를 빨리 확보해야죠. 어떻게든. 그죠? 제한에 있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지상권자의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소멸 청구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됐죠? 그 정도. 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요, 당연히 지상권자는 건물 등을 수거하고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해야 되죠. 그죠? 토지 원상 회복하여 반환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자, 이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이거 수거하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상권은요, 매수 청구권이 두 개,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두 개. 요거는 사라. 요거는 사라. 건물을 사라. 요거는 팔아라. 둘 다 형성권. 마지막 요거는 요건이 까다로워요. 딱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을 때만 사라. 이거는 지상권 소멸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질 않아요. 지상권 소멸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소멸하면 팔아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밑에 표로 구별해놨죠.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과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을 구별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장을 넘기면 아까 용익물권자는 목적물에 대해서 스스로 현상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필요비를 용익물권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용익물권자는 나중에 토지 소유자 등에게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는 없겠지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자, 요 정도가 지상권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지상권 문제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다음 중 지상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지금 체크해 드린 거 위주로 문제가 나와요. 다만 특수지상권이라고 따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다란 말이에요. 특수지상권. 특수지상권이 이제 3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타인 토지의 지표는 사용하지 않고요.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 지상 몇 미터부터 몇 미터, 지하 몇 미터부터 몇 미터 이렇게. 한국전력이 고압선을 설치하는데 그 고압선이 갑소유 땅 상공을 지난단 말이죠. 이럴 때. 당연히 한국전력은 토지 소유자하고 야, 네 땅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를 사용하자. 계약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 걸 구분이상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 뭐가 빠져 있어요? 수목 빠져 있죠. 아까 279조는 뭐였어요?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수목 없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표는 사용 수익하지 않으니까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구나.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지금 갑소유 땅의 을이 구분상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앞불사 이 땅에 지상권자 병이 이미 있어. 또 얘가 이걸 담보로 돈 빌리고 저당권자 정까지 있어.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땅에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이런 것들이 존재해. 여기다가 구분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얘네들하고 충돌하죠. 충돌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 승낙받아야지. 그래서 토지의 제한물권자 또는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자가 있다면 전원 승낙을 받아라. 이게 구분이상권. 됐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또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죠. 분묘기지권. 타인 토지에 분묘, 즉 묘지를 설치, 소유, 제사, 수호, 봉사 등을 목적으로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바닥면을 뭐라 하죠? 분묘기지. 바닥면을 분묘기지랍니다. 그리고 주위의 공지까지 분묘기지 및 주위의 공지, 이걸 사용식할 수 있는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즉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뭐라 한다? 분묘기지권. 개념 정확하게 숙지하시고요. 취득하는 방법 3가지. 첫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 설치. 깔끔하죠. 두 번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점유. 당연히 이때는 자주 아닙니다. 타주입니다. 분묘기지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분묘기지권이라는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자주 점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 분묘는 시효취득 인정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설치한 분묘여야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 전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만 분묘기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 토지 무단 설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만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3번째,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만 양도,
이때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도록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는 등기 필요 없죠? 등기할 수도 없고요. 봉분의 형태가 공시가 됩니다. 따라서 평장을 하거나 암장을 하거나 자연장을 하거나 수목장을 했을 때는 봉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는 없게 될 것이고요. 3번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종손에게 귀속이 됩니다. 원칙이 누구라고요? 종손. 단 종중이 분묘를 관리해 왔다면 종중에게 귀속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범위는 분묘 기지 및 주위에 공지라 그랬죠. 면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 묘지 면적을 20평방미터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럼 분묘기지권의 범위도 요 20평방미터로 제한되는가? 아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와 주위의 공지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묘기지 면적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거보다 더 넓다 말이죠. 그죠? 두 번째,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새로운 묘지를 쌍분 형태로 설치하거나 기존 묘와 합장하여 단분 형태로 신설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새로운 묘지를 신설하는 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5번 지류지급 두 개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시효취득 유상입니다. 시효취득 예전에는 무상이었었는데 판례를 바꿨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또 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갑이 자기 땅에 묘지를 설치해. 잘 보세요. 갑소유 땅, 갑소유 묘지죠. 땅만 팔았죠.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죠. 마치 법정상권하고 똑같죠? 법정상권은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도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말이죠. 이때는 법정지상권하고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라는 게 판례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어쨌든 유상이다. 그중에 시효취득 조심하시고. 자, 존속기간은 아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단 존속기간은 적용되지 않고요. 분묘에 대한 제사, 수호, 봉사가 계속되는 한,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소멸은 어떻게 될까요? 봉분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단 자연재해 등으로 봉분이 멸실이 됐고 원상복구가 가능한 일시적 멸실의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몇 가지 판례들을 분묘기지권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마지막에 이제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나왔습니다. 아까 305조나 366조 법정사건과는 다른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법정사건.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매가 있을 것이고 증여가 있을 것이고 교환이 있을 것이고 강제경매가 있을 것이고 등등등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고 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법정, 지상권, 성립을 배제, 즉 법정성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을 때 세 가지 요건, 토지가 존재하고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게 되었고 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법정사건을 포기한다, 법정사건을 배제한다 라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법원이 인정하는 법정상권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뭐 건물의 전세권 설정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저당권 설정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요건이 세 가지. 자, 의의가 있고 밑에 요건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 그죠?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기만 하면요. 이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 무허가 건물이어도 됩니다. 첫 번째 요건에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면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어도 족하고 무허가 건물이어도 족하다. 거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두 개. 갑이요. 여기 보세요. 을에게 땅을 팔아요. 매매. 예? 매매하면서 환매 특약을 같이 해. 자, 환매라는 건 나중에 매매 가서 볼 겁니다. 매도인이 물건을 되사가는 거예요. 자, 갑이 물건을 팔면서 나 5년 내에 되사갈 거야. 환매 특약을 해. 그리고 등기를 넘겨줘. 그 물소유 땅이죠? 건물을 지어. 을소유 건물이죠? 그리고 환매권을 행사해. 땅이 갑에게 돌아가죠?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 되지? 법정사건 안 돼. 환매권 행사를 통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을 때는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에?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갑소유 땅이 있고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을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지 처분을 해.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이 뭐야? 공법상 처분이죠? 뭐야? 땅 바꾸는 거. 그래서 을소유 땅, 갑소유 땅. 환 건물 처분은 없습니다. 환지 처분만 있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만 바뀐 거야.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매권 행사 또는 환지 처분을 통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을 때는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관습법상 법정사건 문제를 맞추고 싶으면. 네. 자, 세 번째 요건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법정사건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여기서 요 특약에 해당되는 거 두 개. 토지 임대차 계약과 건물 철거 특약. 토지 임대차 계약과 건물 철거 특약. 다시 말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면 법정사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1번의 첫 번째 문장만, 두 번째 건 보지 마시고 1번과 2번. 1번은 예외는 보지 마시고 1번 뭐라고 하세요?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 2번은 토지 임대차 계약. 키워드만 딱딱. 관습법상 법정사건의 요건과 관련해서 지금 체크해드린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법정사건 문제 나오면 조금 맞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잡다한 거 뭐 어려운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관련 판례를 가면요. 2번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2번. 공유와 관련된 거. 관련 판례 박스 2번 찾으셨어요? 예? 그 맨 밑에 박스 2번. 요거는요, 판례가 공유 토지. 땅이 공유야, 땅이. 그런데, 거기 건물이 있어. 자, 건물은 공유인지 단독 소유인지 따지지 마세요.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되거나, 땅을, 또는 갑이나 을이 지분을 팔아먹거나, 지분 전매. 세 번째, 이 건물을 지을 때 지분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축. 벌써 세 번째는 좀 느낌이 쎄하죠? 세 번째는 아까 뭐였었죠? 공유물 변경이었잖아요. 그죠? 과반수 지분 동의받아서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원 동의받으라 그랬잖아요. 공유물 변경이니까. 벌써 밑에 건 싸해요. 자, 요 상태. 건물에 의한 법정사건 인정되는가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판례예요. 이거는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를 이해하시려면요. 판례 하나만 갖고 한 20, 30분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결론만 기억하세요. 공유 토지 위의 건물, 분할, 지분 전매, 과반수 동의어도 신축.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법정사건이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련 판례 박스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네. 오른쪽 범위는 됐고 5번 존속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하면 되죠? 네, 그게 존속기간이고요.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정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사건이든 유상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여기 잠깐 보세요. 법정상권이 성립을 해요. 유상이라 그랬죠? 그럼 법정사건이 성립한 때 치료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치료액을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안 정했죠. 법정상권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만나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치료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법정상권이 성립을 하면 치료 지급 의무만 생길 뿐 치료액은 안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가지고 당사자가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을 통해서 치료액이 결정되겠죠. 그러면 첫째, 치료액이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주기는 줘야 되는데 얼마인지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치료 연체가 있을 수 없어요. 얼마를 연체했냐 그래야 되는데 얼마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치료 연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되잖아요. 소급을 해요. 그러면 아까 2년 이상 치료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2년 연체를 여기서는 결정 후 2년으로 봐야 되느냐 전후 2년으로 봐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봐야죠. 소급하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치료액이 결정이 되면 결정 후 2년이 아니라 전 후에 걸쳐 2년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뭐 할 수 있다?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예? 괜히 했나? 표정이. 6번 치료지급 의무, 지상권은 유상이다. 치료는 당사자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한다. 자, 법원이 치료를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 효과는 어떻게 된다? 소급한다 그랬죠? 자, 어딜 보냐면 한 장 앞으로 갑니다. 101페이지. 분묘지권도 똑같아요. 치료지급 의무 판례가 있죠? 그죠? 자, 이 판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분묘지권. 여기 보세요, 갑소유 땅에 갑이 분묘를 설치. 건물로 생각하세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예? 땅만 팔아. 건물 철거 특약이나 분묘 이전 특약 안 했어. 그럼 얘가 뭘 취득해? 분묘 귀지권. 이걸로 따지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그죠?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치료를 지급해야 돼.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결정 전까지는 연체가 있을 수 없어. 근데 결정이 됐어. 봅니다. 판결에 따라 치료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 확정 후 치료 지급을 지체하여 그 지체된 치료가 판결 확정 후 2년이 아니라 판결 확정 전 후에 걸쳐. 여기서 전자를 쏙 빼고 내요. 출제를 할 때 판결 확정 전후가 아니라 전을 쏙 빼고 낸다니까. 판결 확정 후 2년 이상이어야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고 판결 확정 전 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했다면 지상권 소멸,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늘 합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다음번 5, 6월 달에 반가로 7번 할 겁니다. 103페이지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지상권의 꽃. 지상권 문제 최고봉. 그게 반가로 7번입니다. 이거는 지금 봤다가는 머리 지진 납니다. 그래서 6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상권은 오늘 이 정도 확인합니다. 좀 쉬었다 지역권 하겠습니다.